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점의 헤르츠를 맞춰라 윤호쌤입니다. 여러분들 5월 모의고사 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피곤하실 테고 또 어떤 분은 많이 홀가분하실 테고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었을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할 겁니다. 자, 무튼 간에 저희 해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후딱후딱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자, 요거는 전자기파와 관련된 문제였어요. 요거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A를 이용하여 조리기구를 살균하는 소독기. 이거는 뭔가요? 자외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B 볼게요. B를 이용해 온도를 측정한답니다. 요거는 뭐 말해 뭐합니까? 적외선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C를 이용해 음식을 데우는 전자레인지입니다. 요거는 뭔가요? 그렇죠? 바로 마이크로파가 되겠다.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나왔고요. 이제 골라보겠습니다. A는 자외선이다. 맞죠? 두 번째, 진공에서 속력은 B와 C가 같습니다. 진공에서 모든 전자기파의 속력은 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진동수는 A가 C보다 크다. 여기에서 진동수 순으로 이렇게 배열해 보자면은 자외선이 1순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적외선이 2순위고요. 세 번째로는 마이크로파 이 친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가 C보다 크죠? 답은 뭡니까? 그렇죠? 넘버 5,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 광전 효과 문제입니다. 자, 빛을 쐈더니 전자가 튀어나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건 뭡니까? 그쵸? 일단 요 친구는 요 한계 진동수,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보다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 Q를 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요 친구 한계 진동수, 문턱 진동수보다 작아요. 따라서 요 진동수 순서대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자면 P가 1순위고요. 그 다음에 금속의 문턱 진동수, 그 다음에 3순위가 요 Q 진동수 순위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진공에서 단색광의 파장은 P가 Q보다 짧아. 그렇죠? 요 진동수와 파장은 반비례합니다. 하여 이렇게도 써줄 수 있어요. 람다 P, 람다 제로, 그 다음에 람다 Q. 따라서 P가 Q보다 짧아? 이건 뭐 너무 당연한 말이죠. 두 번째입니다. 금속판에 비추는 Q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광전자가 방출돼? 나 이 사람들이 이거 상관없어요. Q의 세기하고 절대로 광전자 방출 여부하고 상관없어요. 광전자 방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요 진동수가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세 번째입니다. 광전 효과는 빛의 입자성을 보여주는 현상이야. 빛의 입자성이죠. 파동성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요 3번. 넘버 3.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수소 핵융합 문제죠. 이거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수소 핵융합이 나오면은 요런 게 나와요. 2,1 수소와 그 다음에 3,1 수소. 그렇죠? 인공적인 핵융합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항상 고려해야 되는 것은 위의 값을 더한 것과 아래 값을 더한 것이 항상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4, 2 헬륨, 그 다음에 1, 0 중성자, 그리고 요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항상 위의 값 더하면 5, 아래 2, 2. 이게 통상적으로 나오던 인공핵 융합이었다. 근데 문제에서는 살짝 다릅니다. 헬륨의 동위원소 두 마리가 툭툭 결합을 했어요. 그러면 봐봐. 3 더하면 위에 있는 숫자는 6, 아래는 4가 돼야 돼.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4,2 헬륨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빼면은 결국 요 두 놈의 정체가 나옵니다. 일단 빼줄게요. 그러면은 2, 2 이게 뭐야? 2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저거겠구나. 1,1짜리가 지금 두 마리 있는 거겠구나. 1,1짜리는 수소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수소가 되겠고요. 정답입니다. 중성자 수는 3,2 헬륨이 4,2 헬륨보다 크다. 3,2 헬륨의 중성자 수는 요 3에서 질량수에서 요 양성자 수를 뺀 수가 바로 중성자 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 2 헬륨에서 요 4 빼기 2 하면 중성자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 놈이 요 놈보다 크다? 1이 어떻게 2보다 크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니은은 질량 결손에 의한 것이다. 요 에너지라는 것은 질량 결손에 의해 생기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요 왼쪽 전체 질량이 더 큽니다. 따라서 답 넘버 3,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린 이어서 4번으로 렛츠 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4, 4번입니다. 빛이 중첩되어 진폭이 변하는 현상을 빛의 간섭이라고 합니다. 빛이 같은 무엇으로 중첩되면 보강 간섭한다. 이거는 뭐 위상이라고 바로 써줄 수 있죠. 같은 위상으로 이렇게 중첩되면 보강 간섭하죠. 즉 같은 위치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두 놈이 더해지면은 이렇게 커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강 간섭이죠. 반면에 요 위상 상태가 반대가 되면 어떻게 돼? 요 두 놈이 합치면은 없어집니다. 이게 바로 상쇄 간섭이 되겠습니다. 자, 반대의 위상으로 중첩되면 상쇄 간섭하고요. 비눗방울에선 여러 가지 색이 나타나는 것은 빛의 간섭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빛의 간섭으로 설명할 수 있죠. 이제 볼게요. 빛의 간섭 현상은 빛의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 간섭 형상 혹은 회절 현상, 간섭 or 회절, 요 친구들은 바로 파동성을 통해서 설명한 겁니다. 파동성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위상은 기억으로 적절한가? 너무 맞는 말이죠. 이미 써놨잖아.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무반사 코팅 렌즈는 빛의 간섭 현상을 활용한 것이다. 그렇죠? 요거 활용한 거 맞습니다. 무반사 코팅 렌즈는 뭐냐? 유리가 요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를 요렇게 코팅을 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빛이 요렇게 들어옵니다. 요 겉면에서 일단 첫 번째로 요렇게 반사가 돼요. 그리고 요 두께를 잘만 조절하면은 요렇게 내려갔다가 여기서 또 반사가 되는 놈이 있는데 요 빛과 요 아래에서 반사된 요 친구가 상쇄 간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요게 상쇄 간섭이 되니까 우리 눈에는 요게 안 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무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일단 맞죠. 따라서 답 넘버 5,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후딱후딱 5번 문제로 렛츠 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5번 같은 경우 열 효율을 구하는 문제였어요. 열 효율이었고 요 AB 과정 같은 경우 등압, 요거 같은 경우 등온, 등압, 등온, 등압, 등온, 등압, 등온, 등압, 등온, 등압, 등온. 그리고 옆에 지금 봤더니 어이쿠야 열량이 요렇게 나왔네. 내 맘 같아서는 여기에다가 델타 U도 써주고 그 다음에 W도 써주고 싶은데 근데 굳이 요걸 써줄 필요는 없어요. 요거 다 나와 있잖아. 열 효율을 구하기 위한 모든 재료가 싹 다 나와 있어. 그럼 봐봐. AB 과정에서 지금 들어오는 것은 3Q입니다. 열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등압 과정이잖아. 등압 팽창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등압 팽창하려면 외부로부터 열량이 필요해. 그리고 요 BC 같은 경우 뭐야? 등온 팽창. 여기에서도 열량을 꿀꺽 먹었습니다. 요 먹은 양이 2Q예요. 그리고 뱉은 양 봤더니 CD 같은 경우 지금 3Q를 이렇게 뱉었고요. 그 다음에 DA 같은 경우 어이쿠야 이렇게 Q를 뱉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열기관이 먹은 열량을 계산해 줄 수 있는데 Q2는 바로 5Q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Q아웃은 바로 4Q가 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열 효율이라는 것은 결국 먹은 양 그리고 요거 차이 요렇게 요 차이가 바로 요 열기관이 한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슉 답은 넘버 2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쉽죠? 자, 여기까지는 뭐 문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뒷장이죠, 사실. 앞장에서는 뭐 우리를 곤란케 할 문제들이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자, 6번 볼게요. 분광기로 수소기체 방정관을 관찰하면 스펙트럼선이 관측되는데 이는 수소 원자 내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뭐야? 불연속적이기 때문입니다.
불연속적이기 때문입니다. 불연속이죠. 연속적일 수가 없어요. 자, 수소 원자 내에서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할 때 에너지 준위 차이에 해당하는 빛이 어떻게 됩니까?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렇게 떨어진대. 그러면 어떻게 빛이 방출되겠죠? 이렇게 방출됩니다. 요 에너지 차이만큼 방출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준위 차가 클수록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당연히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파장은 어떻게 돼? 짧아질 거 아닙니까? 짧아진다. 자, 그러면 골라볼까요? 불연속 방출 짧다. 답은 넘버 2.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짧아지는 이유는 간단하죠. 에너지라는 것은 요 진동수에 이렇게 비례합니다. 근데 요 진동수라는 것은 사실 요 람다분의 C 파장과 반비례합니다.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어마무시하게 큰 에너지가 큰 친구가 되겠고요. 파장이 길면 길수록 에너지 에게 꼴랑 그거밖에 안 돼. 굉장히 작아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6번 패스. 자, 7번부터 이제 역학이네. 아, 이제 좀 긴장 좀 해야 됩니다. 긴장해도 사실 7번 같은 경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후딱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가와 같이 물질 A, B가 PQ로 연결되어 있어요. 나는 지금 위에다가 이렇게 40N의 힘을 이렇게 주고 있고요. 현재 가와 나 둘 다 정지 상태랍니다. 자, 정지 상태 뭐라고 했어? 물체가 지금 정지 상태야. 그러면은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은 얼마야? 그쵸? 0입니다. 오케이? 정지 상태에 있는 물체의 R자 힘은 always 0이다. 오케이? 자, 이제 한번 볼게요.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가가 나에서의 2배입니다.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가가 나의 2배래요. 그러면은 여기 ETP 써주고요. 여기 TP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가가 나에서의 3배이다.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가가 나에서의 3배라니까 3TQ 그리고 여기 TQ 이렇게 식을 써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식을 썼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 계산만 하면 돼. 계산하면 끝이야. 게임 끝이야.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플하게 가부터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ETP 위쪽으로 지금 A에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A를 중심으로 볼 건데 A 입장에서는 요렇게 중력도 작용하죠. 그리고 요 3TQ 요 장력도 작용합니다. 그렇죠? 자, A 입장에선 위로 작용하는 거 ETP 그리고 중력 MAG 그 다음에 저 장력 마이너스 3TQ 요 세 놈을 합쳤을 때 합력이 얼마여야 돼? R자 힘이 제로여야 됩니다. 슉!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써줄게요. 두 번째 식은 여기는 요 B를 중심으로 써줄 수 있습니다. B 입장에서 지금 작용하는 힘은 뭐야? 그렇죠? 바로 요 중력이 될 것이고요. 위로 장력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TQ 마이너스 MBG 이퀄 0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디 가볼 거냐면은 여기는 요 나를 한번 가볼 거예요. A 입장에서 써주자고 A 입장에서 또 써줄 겁니다. A 입장에서는 요 아래 방향으로 뭐가 있어요? 그렇죠?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장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A 입장에서 써줄게요. 위쪽으로 작용하는 거 TP,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거 MAG, 그 다음에 마이너스 TQ 이퀄 0이 됩니다. 네 번째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요 B 입장인데 B 입장에서는 위쪽 방향으로 TQ, 근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40N도 존재해요. 따라서 플러스 40 마이너스 MBG 이퀄 제로가 됩니다. 보이십니까? 보여야 됩니다. 보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연립을 해줄 수 있는 놈들을 한번 찾아보자고. TQ 있죠? MBG 있죠? TQ 있죠? MBG 있죠? 아, 이거 뭐 나 연립해달라고 지금 아우성 치고 있네. 그쵸?
그러면은 요거 연립 때려 줄게요. 어떻게 연립 때려 주느냐? MBG가 여기에서 3TQ였잖아. 3TQ equal MBG입니다. 그러면은 요 MBG가 3TQ니까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3TQ가 됩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은 요거 계산 때려줍니다. 따라서 우리 40이라는 것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2TQ가 될 것이요. TQ 요 친구의 정체는 다름 아닌 20N이 됩니다. 그렇죠? 자, 요거 나왔으면 이제 연쇄적으로 다 구해주면 돼요. TQ가 20이야? 그러면 요거 집어넣으면 60이 되겠네. 아, MBG는 다름 아닌 60이 되겠네.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보이십니까? 이렇게 소중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놈들 우리가 계산해주면 될 건데 바로 요 친구하고 그 다음에 요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먼저 위에 있는 거 한번 다시 정리해 줄게요. 위에 친구 같은 경우 어떻게 정리해 주느냐? 우리 방금 구한 게 뭐였어? TQ였잖아. 그러면은 TQ였다가 대입해 줍니다. 자, 깔끔하게 한번 대입해 줄게요. 2TP 그 다음에 마이너스 MAG 그 다음에 TQ가 얼마였냐면 20이었죠? 자, 요렇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0인데 오른쪽으로 넘기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친구 다시 가져올게요. 그러면은 TP 마이너스 MAG equal 20이 될 것이고요. 요거 연립 때려 줍니다. 어떻게 연립 때려 주느냐? 그냥 빼줘요. 그러면 TP라는 것은 40이 될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요 친구가 40이야? 그러면 MAG 요 친구도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겠는데 바로 20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게임 셋이죠? MAG가 20이라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요 친구의 질량이 2kg 그리고 요 친구 MBG 같은 경우 B의 질량은 6kg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A는 2kg B는 6kg 이렇게 써주고요. 바로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중력과 P가 A를 당기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 이 사람들 작용 반작용은 주어 목적어만 바꿔주면 돼요. 맞습니까? 자, 중력과 요 친구가 작용 반작용 관계다. 아니죠. A에 작용하는 중력. 요 중력의 작용 반작용 관계 요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지구가 A를 당기는 힘이니까 중력이 그쵸? A가 지구를 당기는 힘 이게 바로 반작용 힘이야.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요거 아닙니다. 두 번째, 나에서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나에서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즉 TQ를 묻고 있습니다. TQ의 크기는 얼마였어? 20이었죠? 따라서 요거 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볼게요. A의 질량은 2냐? 입니다. 따라서 답은 뭐다? 넘버 4.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심플하죠. 자, 우린 이어서 8번으로 렛츠 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자, 요거는 파동의 진행 속력이 나와 있고요. 0초일 때 그리고 5초일 때 이렇게 지금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냅샷이에요. 사진으로 착각 찍은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요거를 이용해서 요 친구들을 이제 판별하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주어진 조건은 뭐냐면은 파동의 속력은 1m/s. 뭐야? 요 V가 지금 1m/s라는데 V라는 것은 어떻게 구해? 프람. 진동수와 람다의 곱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요 놈과 요 놈의 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람다 한번 구해 볼 건데 요거 하나만 봐도 알아. 요거 지금 요 파동 하나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 이게 파장인데 이거 딱 봤더니 이거 4m네. 그러면 요 F 곱하기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F 값은 얼마예요? 4분의 1 헤르츠가 될 거고 요 놈의 역수 값인 요 주기는 4초가 됩니다. 그쵸? 이렇게 탁탁 바로 나왔습니다. 이제 기억 볼게요. 주기는 4초냐? 정답이죠. 진행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냐를 묻고 있는데 자, 플러스 X 방향이냐? 지금 요거는 0초일 때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건 5초일 때입니다. 자, 요걸 빠르게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냐? 주기가 몇 초래? 4초래요. 4초. 그러면은 여기에서 주기만큼 지난다면은 얘는 원래 상태로 이렇게 다시 돌아옵니다. 맞나요?
자, 다시 봐봐. 요 0일 때와 t는 4초일 때 요 친구는 아예 동일합니다. 한 주기 지났을 때 동일해요.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4초일 때라고 봐도 되겠는데, 자, 요 친구가 플러스 x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속력은 1m/s니까 여기에 있는 요 4m 위치에 있는 요 마루는 요렇게 5m 위치에 가야 됩니다. 근데 봤더니 이거 웬걸?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 마루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은 틀렸겠죠? 따라서 요거는 플러스 x 방향이 아니라 바로 마이너스 x 방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6초일 때 4m에서 파동의 변이는 마이너스 a냐. 자, 5초일 때 이렇게 나왔죠. 오케이? 그리고 요 4m에서 파동의 변이를 묻고 있는데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서 변이를 묻고 있어.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요 친구는 1m/s 간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요 친구가 요렇게 한 칸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 6초일 때 4m에서 요 친구는 요렇게 한 칸 움직여서 요렇게 되겠구나. 따라서 파동의 변이는 마이너스 a냐?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 넘버 3.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쉽죠? 자, 우린 이어서 이제 9번입니다.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9번입니다. 자, 요 친구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A라는 게 마찰 구간을 이렇게 지나요. 그리고 B랑 충돌하고요. B는 요 충돌하기 전에 속력이 V입니다. 그리고 A와 B가 충돌하고 끽! B는 속력이 V로 오른쪽으로 가고요. A는 속력이 V로 왼쪽으로 갑니다. 즉 운동량, 충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운동량을 사용해야 됩니다. 운동량. 요거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A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일정한 힘을 받고요. 마찰 구간에서 A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가가 나의 2배래. 시간 정보가 나왔어. 가가 나의 2배래. 그러니까 여기에서 걸린 시간은 2t, 그리고 여기에서 걸린 시간은 t가 되겠습니다. 가가 나의 2배, 시간 정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 마찰 구간에서 작용하는 힘이 둘 다 동일하대. 힘 정보 나왔어. 이거 뭘 이용하라는 거야? FT 하면은 충격량, FT 아일랜드, FT 하면은 무조건 충격량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충격량이라는 것은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요거 이용해서 풀라는 거야. FT 아일랜드. 오케이? 자, 그러면은 뭔 소리냐? 요 가 구간에서는 지금 충격량이 나 구간에서의 2배래요. 이해되십니까? 충격량이 2배라는 것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2배가 될 수밖에 없구나. 오케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2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봐봐요. 요 나 구간 같은 경우 지금 어이쿠야. V로 가던 놈이 요만큼의 충격량을 받아서 정지했어. 그러면 나 구간에서 요 충격량은 얼마가 되냐면 MAV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2배라고 했으므로 변화한 운동량의 크기 EMAV가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MA에다가 EV를 곱한 값입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지금 요렇게 변했어? 나 이거 요만큼 변했어? 그러면은 MA 입장에서 속력이 EV만큼 변했다라는 거야. 봐봐. MA, EV만큼 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친구의 요 속력은 EV가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야 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이렇게 표시됩니다. 이제 게임 셋입니다. 뭐냐? 요 EV로 가는 A와 V로 가는 B가 충돌해서 A는 요 왼쪽으로 V, B는 오른쪽으로 V입니다. 그러면은 뭐 이용하면 돼요? 그렇죠? 운동량 보존입니다. 그럼 바로 써줄게요. EMAV 마이너스 MBV 이퀄, 이게 충돌 전 운동량입니다. 그리고 충돌 후 운동량 같은 경우 마이너스 MAV 플러스 MBV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자, 요놈 요렇게 넘기고 요놈 요렇게 넘기면은 식이 심플하게 바뀝니다. 3MA 이퀄 EMB, 따라서 여기에서 MB분의 M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3분의 2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게임 셋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드디어 문제는 중반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10번입니다. 10번 같은 경우 상대성 이론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상대성 이론 문제인데 지금 요 관찰자가 있고요. B는 오른쪽, C는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광원, 빛이 방출되는 빛의 원인, 광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조건들이 있나 살펴볼까요? 광원에서 동시 방출된 빛은 PQ에 동시 도달합니다. 누구 입장에서? A 입장에서. 여기에서 동시 방출된 빛은 여기 동시 도달하네. 오케이? A 입장에서 동시에 도달한다. 자, 봐봐요. A 입장에서 동시 도달인데 요거는 B 입장과 C 입장에서는 분명히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B와 C 입장에서는 분명히 다르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Q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B의 관성계에서가 C의 관성계에서보다 작다. 자,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Q에 도달하는 시간. 여기에서 방출된 빛이 요 Q에 도달하는 시간은 B의 관성계에서가 C의 관성계에서보다 작다. 즉, B에서 걸린 시간이 요매만 하다면 C는 무진장 크다. 요거 아니야. 요게 뭘 의미할까? C가 무진장 빠르게 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알겠나요? 잘 봐봐봐. C 입장에서 요 친구가 요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잖아. C 입장에서. 그쵸? C 입장에서 요 친구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C가 봤을 때 요 친구들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C가 본 요 빛의 경로는 요렇게 됩니다. 광원에서 슉 요렇게. 오케이? 왜? Q도 그래야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빛이 도달하게 됩니다. 맞나요? 자, 반면에 B 입장에서는 이 전체 친구들이 왼쪽으로 움직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이렇게 나 이거 확실하게 그려줘야겠다.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요게 B 입장에서 본 빛의 경로고요. 요게 C 입장에서 본 빛의 경로입니다. 자, 이제 느껴지십니까? C는 당연히 요 경로가 길어요. 그쵸? 길기 때문에 요게 도달하는 시간이 굉장히 크구나. 반면에 B 같은 경우는 경로가 짧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달하는 시간이 짧구나. 자, 이렇게 경로 차이가 나오는 이유는 당연히 C의 속력이 크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결국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C의 속력이 누구보다 크다? B의 속력보다 훨배 크다. 오케이? 자, 이제 가볼게요. A가 봤을 때 C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A가 봤을 때 당연히 C의 시간은 너무 빠르게 움직이잖아. 느리게 가죠. 두 번째, 이제 B가 봤을 때입니다. B가 봤을 때 P와 광원 사이의 거리는 Q와 광원 사이의 거리보다 크다. B가 봤을 때 P와 광원 사이의 거리, 요것과 요놈 사이의 거리, 요거 B가 본 거, Q와 광원 사이의 거리보다 크다. B가 봤을 때 어떻게 요게 더 클 수 있어요? 자, 거리 방향으로 항상 요게 수축이 돼야 됩니다. 알겠나요? 거리 방향으로, 움직이는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즉 X축 방향으로 요 길이가 항상 수축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바로 길이 수축 효과가 되겠습니다. 길수, 알겠습니까? 자, 따라서 B의 관성계에서 P와 광원 사이의 거리, 요거는 클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P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자,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P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을 묻고 있어요. 자, B의 관성계가 C의 관성계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B 입장에서는 요 놈은 어디로 가? 왼쪽으로 갑니다. 그렇죠? 왼쪽으로 가요. 그래서 뭔 일이 일어나냐면은 B 입장에서 요 친구는 P는 왼쪽으로, 광원에서 나온 빛도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 잡아봐라 하면서 이거 잡힐 듯 말 듯, 잡힐 듯 말 듯, 잡힐 듯 말 듯, 잡힐 듯 말 듯 합니다. 알겠나요? B 입장에서 시간이 겁나게 걸리는구나. 반면에 C 입장에선 요게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쵸? 그래서 한번 그려주면은 오른쪽으로 간다? C 입장에서 요게 오른쪽으로 가고 광원에서 방출된 빛 그리고 요 P 오른쪽으로 가면 평 여기서 만나지. 허무하구만. 너무 허무하구만.
C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반면 B 같은 경우 시간이 굉장히 커요. 알겠습니까? 자, 따라서 B의 관성계가 C의 관성계보다 크다. 요거 참이죠. 그래서 답은 뭐다? 넘버 4,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자, 여기에서 S1을 이렇게 A에 연결시켰어요. 오케이? 자, 이랬을 때 C에 연결했습니다. S2 같은 경우 C에 연결했는데 지금 켜진 LED가 두 개래. 그러면 한번 그림 그려봐봐. 거의 데모형. 두 개 켜지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두 개 켜진다라는 걸로 봐선 회로에 당연히 전류가 흘러야 돼. 그렇죠? 그러면은 회로에 전류가 흘러? 만약에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흘렀으면은 일단 요거 켜지고 아래쪽 방향으로 흘렀으면은 요 두 개가 켜져야 됩니다. 근데 두 개가 켜졌다라는 걸로 봐선 위쪽은 안 흐르고요. 아래쪽만 흘렀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너무 심플하네. 여기가 플러스니까 당연히 요 흐르는 요 방향 Pn, X는 P, 위쪽은 N 요렇게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일단 안 켜졌으니까 여기는 N, 그리고 여기는 P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이제 마무리만 지으면 됩니다. A에 연결했고 D에 연결했대요. 여기 요렇게 연결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겠죠. 요거는 저스트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B에 연결합니다. 요 아래쪽에 요렇게 연결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이 플러스고 왼쪽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류는 요렇게 올라갈 거야. 그쵸? 요렇게 올라가는데 요거 복잡하니까 살짝 지워주겠습니다. 자, 일단 C에 연결합니다. C에 요렇게 연결해요. 그러면 요렇게 봤더니 여기 N이야. 갈 수가 없어. 여기 P야. 요렇게 갑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그냥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D에 연결했을 때 요거는 뭐 다 나왔으니까 사실 살펴볼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X는 N형이냐? X는 P예요. 기억과 니은은 2냐? 더했더니 2예요. S1을 B, S2를 D에 연결했을 때 B에 연결하고 D에 연결했을 때 L1의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접합면 쪽으로 이동하냐? 접합면 쪽으로 이동하냐라는 것은 켜지냐? 요걸 묻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볼게요. L1 요 친구가 켜지냐를 묻고 있는데 당연히 요 D에 연결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렇게 됩니다. 보이십니까? 봐봐요. B에 연결하고 D에 연결했어. 그러면은 전류는 요렇게 흐르고 요렇게 갈 건데 여기는 못 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가고 다시 여기로 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L1짜리는 당연히 켜지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넘버 4.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심플하죠? 자, 그 다음 12번 가보겠습니다. 물질의 이중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요것도 그렇게 그닥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요것도 그냥 공식만 알고 있으면 훅훅 끝낼 수 있습니다. 자, 물질파 파장이 지금 한 놈은 람다 제로, 다른 한 놈은 2 람다 제로. 여기서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정보는 뭐야? 그렇죠? 물질파 파장의 역수가 바로 운동량이잖아. P라는 것은 람다분의 플랑크 상수잖아.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써줄게요. 운동량이라는 것은 요게 람다 제로, 2 람다 제로. 그러면 이렇게 역수 써줘서 2P 제로, 그냥 저스트 P 제로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은 또 속력이 지금 V 제로, 2V 제로래. 요 운동량이라는 것은 질량과 요 속력의 곱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질량 또한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앞대가리에 있는 숫자만 비교해 볼 겁니다. 운동량 앞대가리의 숫자가 2이기 때문에 요 놈은 속력이 1이고요. 질량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은 그냥 요 숫자만 써줄게요. 2여야 됩니다. 앞대가리에 있는 숫자 봤더니 1이야. 그리고 속력이 2야. 그러면 질량은 2분의 1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요 운동 에너지 요것도 한번 채워줄까? 요 기억 같은 경우 자 어떻게 나왔느냐 봤더니 일단 여기 위에 있는 거 계산해 줘야 돼요. 2제로라는 것은 당연히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숫자만 써주겠습니다. 2분의 1 숫자 2 그리고 v제곱 1이구나. 따라서 just 1. 1인 경우 우리는 2제로라고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요 아래 기억 한번 찾아볼게요. 기억이라는 것은 2분의 1 그리고 요 질량 2분의 1 곱하기 요 속력 앞대가리에 있는 숫자 제곱 때려주면 4 따라서 1 나옵니다. 따라서 기억이라는 놈도 결국에는 2제로가 나오죠. 이제 보겠습니다.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A가 B보다 작을 수가 없습니다. 훨배 커요. 2배 큽니다. 질량은 A와 B가 같다. 그렇진 않죠. 기억은 2제로냐? 맞습니다. 따라서 답 넘버 2. 2번입니다. 후딱후딱 풀리죠? 자, 이어서 13번 렛츠고! 여기서부터 살짝 복잡해집니다. 13번이에요. 자, 1에서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B가 A의 2배입니다. 여기에서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 B가 A의 2배래. B가 A의 2배래. B가 A의 2배라는 것은 그냥 여기서 경고한 시간이 2t야. 그리고 A 같은 경우 just t야.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봤더니 이렇게 표가 나왔고 자동차 A, B당 이렇게 가속운동 했습니다. 가속운동 안 했습니다. 이 친구 가속운동 했습니다. 가속운동 했습니다. 가속운동과 관련된 정보가 나와 있어요. 이 문제 푸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요겁니다. 바로 VT 그래프 이용해서 전체 상황 혹은 맥락 파악입니다. 상황, 우어, 맥락 파악입니다. 뭐 솔직히 말하면은 VT 그래프 그래요. 이런 시험 상황에서 제가 굳이 그리라고 하지는 않는데 일단 그려줄게요. 그냥 상황만 파악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VT 그래프 없이 풀어보겠습니다. 요거는 VT 그래프야. 이렇게 그려줄 수 있고요. 누구부터 살펴볼 거냐면 B부터 볼 겁니다. 정보가 워낙 많아. 왜? B는 지금 시작할 때 정지 상태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가고 얘는 2t 동안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이렇게 가속 운동합니다. 그리고 봤더니 2에서 지금 가속도가 제로야. 이 친구 그냥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보이십니까? 보여야 됩니다. 무조건 보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 움직일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지금 요 첫 번째 구간과 두 번째 구간의 거리 B가 지금 3대 5야. 그 말인즉슨 요 넓이 B도 몇 대 몇이야? 3대 5가 되어야 됩니다. 알겠나요? 3대 5여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뭐 여기를 뭐라고 잡을 거냐면은 나는 자연수 정보를 좋아하기 때문에 뭐라고 잡을 거냐. 여기를 2V로 잡아볼게. 왜 2V로 잡았나요? 얘 2t 동안 가속 운동했잖아. 그래서 t만큼 움직였을 때 V만큼 증가했다 하고 싶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2V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식을 세워서 결국에는 요 시간대를 알아낼 겁니다. 알겠나요? 어디를 목표로 하는지 잘 알아야 돼. 봐봐. 요 넓이 B가 요 두 친구의 지금 거리비죠. 그렇죠? 거리비고 여기까지의 시간이 2t라는 거 나왔어. 근데 여기 시간 안 나왔다 이거야. 안 나왔어. 요 시간을 난 구해볼 겁니다. 요 별이 바로 t0가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한번 구해볼게. 요 삼각형의 넓이는 2t 곱하기 2분의 1 때려주면 됩니다. 따라서 2vt가 됩니다. 오케이? 요게 바로 거리 얼마냐면은 3이 돼요. 그리고 요 전체 넓이는 얼마가 되냐면 2vt0가 됩니다. 요 친구의 거리는 바로 5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 t0 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구하나요? 그렇죠? 어떻게 구하긴? 그냥 요 안에 있는 곱은 요 바깥에 있는 곱 요 놈과 같다. 요렇게 해서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요렇게 해도 돼요. 3에서 5가 되려면 뭘 곱해야 돼? 3분의 5를 곱해줘야 됩니다. 반면에 2vt에서 그러면은 요 2vt0가 되려면 3분의 5 곱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됩니다. 2vt 곱하기 3분의 5라는 것은 2vt0가 되겠고 여기에서 2v 날려버리면 여기 t0 요 친구의 정체는 다름 아닌 3분의 5t가 됩니다. 오케이? 3분의 5t가 된다. 따라서 여기 2t가 되겠고 여기 3분의 5t 이렇게 나옵니다. 요 두 친구는 동시에 도달했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A로 볼 건데 A는 요 1번 구간에서 t만큼의 시간이 소요됐어.
그러면 2번 구간에서는 얼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려나? 이 전체 시간은 얼마냐면은 바로 3분의 11t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t 빼주면 여기는 3분의 8t만큼의 시간이 소요되겠구나. 그렇죠? 자, 그럼 게임 셋입니다. 봐봐요. 요 1번 구간에서 가속도는 지금 A와 B 둘 다 같아. 요 2t 동안 B는 이렇게 EV만큼 증가했어. A는 T만큼 이렇게 운동했으니까 처음 A의 속력을 여기 VA라고 했을 때 여기 도달했을 때 A 같은 경우 요 VA 플러스 V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속력이 이렇게 하락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줄 게 뭐냐? 이 친구는 이 t 동안 움직였고 이 친구는 t 동안 움직였어. 이제 평균 속력 비교해 줄 거야. 요 B 같은 경우 평균 속력이 얼마였냐면은 바로 V입니다. 그렇죠? B의 평균 속력은 V인데 자, 봐봐요. 얘는 t 동안 움직였다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의 평균 속력은 B의 2배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B의 2배다. A의 평균 속력은 B의 2배다. 그렇기 때문에 B의 2배다? 이제 어디다 써줄까? 여기다 써주겠습니다. A의 평균 속력은 B의 2배다. 즉 EV라는 것은 A의 평균 속력. 자, 요거하고 요거 더해줍니다. EVA 플러스 V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자, 요걸 V와 VA에 대해서 정리해 줄 수 있는데 자, VA라는 것은 자, 2분의 3V가 됩니다. 그렇죠? VA는 2분의 3V가 돼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뭐가 되냐면 2분의 3V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가 되냐면 2분의 5V가 됩니다. 보이십니까? 보여야 됩니다. 자, 2분의 3V 나왔죠. 2분의 5V 나왔죠. 이제 모든 재료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요 가속도의 크기입니다. 이제 구해줄 거예요. 요 A1이라는 거 먼저 구해줄게요. 어디에서 구해줄 거냐? 여기 일단 지어주고요. A1이라는 것은 요 친구의 요 기울기였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2t분의 2v, 요거는 just t분의 v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A2라는 것은 바로 요 친구가 요 구간에서 겪었던 속도 변화의 b가 되겠습니다. 가속도예요. 그쵸? 시간은 3분의 8t 그리고 2분의 5v만큼 변했어요. A2라는 것은 결국에는 3분의 8t 그리고 2분의 5v 해서 요거 계산 때려주면 됩니다. 자, 일단 VT 나오고요. 6 곱해주면은 8, 26, 그 다음에 15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A2분의 A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15분의 16, 답은 넘버 1.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14번으로 렛츠 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14번 같은 경우 문제에서 지금 주어진 조건이 A가 강자성체래요. 그리고 B가 요게 이렇게 연결됐을 때 지금 무슨 힘을 받는다면은 요 친구가 청력을 받는데. 그러면 청력을 받아? 이거 뭐야? 반자성체네. 그러면 게임 셋이죠. 끝났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B는 반자성체 맞고요. 나에서 A의 B쪽은 N극으로 자기화된다. 자, 그러면 봐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는 요렇게 흐르고 그러면 오른손 준비해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 감아줘야 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오른쪽은 N, 왼쪽은 S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P 친구 같은 경우는 N극으로 자기화된다. Nope. 그렇지 않습니다. S극으로 자기화돼요. 자, 이제 볼게요. 나에서 스위치를 열었을 때 요거를 딸깍 오픈했습니다. 자, A와 B 사이에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강자성체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열려도 어느 정도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밀어내는 자기력이 요거 당연히 열어도 계속해서 작용합니다. 답은 뭐예요? 넘버 3. 3번입니다. 오케이? 자, 이어서 15번 굴절 문제입니다. 굴절입니다. 굴절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봤더니 요 위 상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색광이 수평면으로부터 4cm만큼 띄어져 있어요. 그쵸? 근데 빛의 경로를 봤더니 A 같은 경우 원래 왜 이렇게 많이 꺾인 거야? 오케이? A 매질을 통과한 빛은 진짜 죽어라 꺾였고 B 매질을 통과한 빛은 이게 꺾인 거야? 이게 이거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찔끔 꺾였어. 요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변화의 폭이 굉장히 큰 친구가 바로 A를 통과했을 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A의 굴절률이 B보다 훨배 큽니다. 요거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은 여기에서 요 점까지 이렇게 반지름을 그려봐요. 오케이? 이게 바로 뭐가 되냐? 법선이 됩니다. 자, 그럼 봐봐요. 법선이 되고 요 법선과 수직인 선을 이렇게 그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요 어마무시하게 큰 각도, 요 각도로 들어간 A 같은 경우, 어이쿠야, 요 빛의 역진성에 의하면 요렇게 들어가도 요렇게 나온다. 요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크게 들어간 놈, 어이쿠, 뭐야 이거? 어떻게 꺾인 거야? 많이 꺾였죠? 그쵸? 이거 각도 봤더니 굴절각이 너무 작아. 반면에 B 같은 경우 어때? B 같은 경우 이렇게 들어간 놈이 아이쿠야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쵸? 입사각과 굴절각의 차이는 B 같은 경우 크게 안 나고요. A에서는 엄청 크게 납니다. 따라서 이런 결론이 나와요. 바로. 자,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은 이제 조금 높이를 높여서 빛을 이렇게 쏘겠다 요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지금 어떻게 뭔 일이 일어났느냐? B는 전반사한대요. 그쵸? 즉, 여기에서 지금 빛을 쐈더니 이 친구 이렇게 전반사했다 이거야. B가 전반사가 됐는데 A가 안 될 소냐? A는 엄청나게 굴절률이 크다 이거야. 그쵸? 거의 다이아몬드야. 딱딱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당연히 B가 전반사가 일어났으면 다이아몬드는 100% 일어나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 전반사 일어나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단색광의 파장은 A에서가 공기에서보다 짧다. A에서가 당연히 공기에서보다 짧을 수밖에 없어요. 이 파장의 길이를 비교해 본다면은 이렇게 나와낼 수 있습니다. 나눠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가 공기보다 짧다? 당연하죠.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맞고요. 전반사함은 기억으로 적절하다. 이것도 맞네요. 하나, 둘, 셋. 따라서 답은 뭐다? 넘버 5,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 미끄러졌을 거야. 왜? 계산이 많아. 나 이거 계산이 너무 많아. 이런 계산 많은 녀석.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요새 수능 트렌드입니다. 많은 계산들을 우리가 소화해야 돼요.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높지는 않아. 식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 시간만 많으면 우리 이거 다 풀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못 푸는 이유 간단해. 계산이 느리기 때문이야. 이러한 유형의 문제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여러분들 진짜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려면은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만 준비해보고 하루 시간 내요. 하루면 충분합니다. 뭐 하루 안 돼? 그러면 이틀이면 됩니다. 한 3시간 정도에서 4시간 정도 관련된 유형만 죽어라 푸는 겁니다. 오케이? 요 정도는 투자할 수 있잖아. 요 정도는 해야 점수를 얻어야지. 요거 투자 안 하고 점수 얻는다? 요거 욕심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3-4시간 정도 어느 정도로 연습하냐면 그냥 상황만 보고 바로 딱딱딱딱 식을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하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내 뇌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손이 움직이는 게 더 빠를 정도로 그 정도로 연습해야 돼. 타짜만큼. 여러분들 물리시험지 위에 타짜가 돼야 됩니다. 손은 생각보다 빠르다 하면서 샥샥샥샥 식을 써내요. 가야 됩니다. 알겠나요? 무튼간에 바로 가볼게요. 여기서 주어진 조건은 뭐냐? 일단 요 가는 전체가 정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가 끊겼을 때 요 친구의 가속도 크기와 요 친구의 가속도 크기는 같아. 이랬을 때 요 A의 질량 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조건이 주어졌냐면 요 장력 조건이 주어졌는데 요거는 오른쪽 상황에서의 레벨에 요거 이용해서 푸는 거야.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 요 A 있고요. D 있고요. 그 다음에 요 3M 빗면으로 인해서 3F만큼의 힘이 작용할 거고 얘는 빗면으로 인해서 F만큼의 힘이 작용할 거야. 요 상황들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식 구성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도 그나마 식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은 요거야.
힘이 있다 없으니까 왼쪽 오른쪽 비교해봐. 지금 뭐가 달라? 가운데 실이 끊겨졌어. 힘이 있다 없으니까? 있다 없으니까? 아, 힘이 있다 없으니까 변한 힘의 정체는 뭐야? 바로 요 가운데 요 B와 C 사이를 연결했던 요 친구가 주던 장력 T제로입니다. 요거는 누구 기준으로 볼 수 있냐면 AB 기준, 그 다음에 CD 기준으로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AB 기준으로 볼게요. AB 기준으로 본다면은 MA 플러스 3M 그리고 변한 가속도의 크기 이렇게 쓸 수 있고요. CD 기준으로 본다면은 M 플러스 MD의 질량 그리고 델타 A가 되겠어. 근데 봐봐. 두 놈 다 지금 가속도의 크기가 어떻대? 같대. A로 같다라고 해보면 요 델타 A, 변한 가속도의 크기는 그냥 A가 돼. 왜? 여기에서 가속도는 제로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요거 없애주면 요 두 식은 다음과 같은 게 성립합니다. MA 플러스 2M이라는 것은 MD. 이렇게 첫 번째 질량 관계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요거 구했죠? 이제 장력 이용해서 몇 가지 정보를 하나 빼낼 건데 4T고 얘는 정지야. 그러면은 요 4T의 정체는 바로 요 A의 중력과 동일해. 그러면은 여기는 T야? 그러면 요 T의 정체는 4분의 1 MAG고 요 오른쪽 A에 작용하는 R자 힘을 계산해 봤더니 R에는 MAG, 위쪽은 4분의 1 MAG. 그래서 R자 힘은 바로 4분의 3 MAG가 되겠습니다. 그쵸? 요거는 MA를 얼만큼의 가속도로 운동시키냐면은 바로 다름 아닌 4분의 3G로 움직이게 합니다. 아, 여기에서 요 A의 정체 바로 다름 아닌 4분의 3G였구나. 요거 이용해서 이제 방정식 세워볼 거예요. 자, 준비됐습니다. 자, 먼저 B와 A에 관련된 방정식 세워보겠습니다. A 같은 경우 요 왼쪽으로 요렇게 중력 작용하죠. 그리고 요 B 같은 경우 3F 요렇게 빗면에 의해서 힘이 작용해. 플러스 3F. 요게 MA와 3M을 바로 4분의 3G로 이렇게 가속 운동시켜요. 그리고 오른쪽 볼게요. 이제 세 번째 식 써줄 건데 여기에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쵸? 따라서 중력 그 다음에 요 빗면으로 인해서 생기는 힘 빼기 F 때려주면은 요거는 바로 MD와 그 다음에 M을 4분의 3G로 가속 운동시켜줍니다. 그러면은 게임 셋입니다. 뭐냐? 요 2번과 3번 연립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A를 구해 줄 건데 근데 봐봐. 요 다시 뭘 연립해 줄지 모르겠으면은 문제 한번 봐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MA야. 그러면은 MA와 관련 없는 하등 관련 없는 놈들을 먼저 없애줘야 되는데 딱 보니까 F야. 그렇죠? 그래서 F 없애줄 거야. 어떻게 없애주냐면 아래식에다가 3 곱해줘요. 그러면 3MAG 마이너스 3F 이퀄 4분의 9G 그 다음에 MD 플러스 M 이렇게 나오고요. 2번식과 3번식을 이렇게 더해줍니다. 그러면은 3F, 3F 없어지죠? 요거 계산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쵸? MD인데, 요거 MD인데 왜 이러는 거야? 자, 요거 계산해 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하고 요겁니다. MAG 플러스 3MDG입니다. 그쵸? 이게 좌변이야. 그래서 FF 사라졌죠? 그리고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4분의 3MAG 플러스 4분의 9MG 플러스 그 다음에 요거 해주면 되겠습니다. 4분의 9MDG 플러스 4분의 9MG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G 뭐 소녀시대네. G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A는 A끼리, MD는 MD끼리, M은 M끼리 이렇게 뭉쳐줍니다. 그러면 여기 MA 있죠? 그리고 여기 MA 있죠? 좌변으로 넘기면 4분의 1 MA 이렇게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MD도 왼쪽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4분의 12 빼기 4분의 9니까 4분의 3MD 이렇게 나오고요. 없애줍니다. 그리고 요거 계산하면 4분의 18M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십니까? 요것과 요거. 자, 그 다음에 계산만 해주면 돼요. 4 없애주면 MA 플러스 3MD는
18m이 될 거고 여기 있는 요걸 요렇게 대입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ma 플러스 3ma 플러스 6m이라는 것은 18m이 될 거고 4ma는 12m 따라서 ma는 3m이 됩니다. 답은 3m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식이 많이 복잡했는데 참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익숙해져야 돼요. 자, 이어서 우리는 1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요거는 도선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상황이야. 그리고 P와 Q에서 다음과 같은 자기장이 만들어졌어.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표 이용해서 바로 식을 만들어 볼게요. A하고 지금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같고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몰라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해줄 거냐? 자, 지금 P 같은 경우 들어가는 자기장 마이너스 3B0, Q 같은 경우 마이너스 B0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위에다가 A, B, C 요 놈이 만들어주는 거 써줄게요. 자, 만약에 요 A라는 놈이 P라는 장소에다가 자 플러스 BA를 만든다 칩시다. 그러면은 요 A라는 놈은 Q라는 장소에다가 방향이 반대고 거리가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BA라는 자기장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B라는 놈이 요 P라는 요 장소에다가 만약에 요렇게 플러스 BB를 만든다 칩시다. 오케이? 그러면은 요 친구도 요 Q에 만드는 것은 당연히 얼마야? 그쵸?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그리고 C가 만드는 거, 요 P에 만드는 요 자기장을 얼마라고 할 거냐면은 거리가 3이죠. 그쵸? 그리고 여기 Q까지는 거리가 얼마야? 1이야. 그래서 Q에서 만드는 거는 그냥 이렇게 BC라고 써줄 수 있고요. 요거는 3분의 1 BC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식이 나와요. 그리고 참고로 A하고 B가 지금 전류의 세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요 BA, BB랑 동일합니다.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은 심플하게 연립할 수 있죠? 그쵸? 봐봐. 요 위에 있는 식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B0 플러스 2B 나 이거 마이너스 3B0 이퀄 2BA 플러스 3분의 1BC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식 써볼게요. 마이너스 B0 이퀄 마이너스 2BA 플러스 BC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 식 한번 연립해 주자고 더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B0 그리고 요거 날라갑니다. 그러면 이퀄 3분의 4 BC가 나오죠. 따라서 BC라는 것은 마이너스 3B0. 아, C라는 놈은 요 Q라는 장소에 마이너스 3B0 즉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듦으로 요 C의 전류의 방향은 바로 요 아래 방향. 오케이? 그리고 마이너스 3B0 요거를 엿다가 이제 대입해 갖고 요 친구들의 정체를 알아내야 돼요. 알겠습니까? C라는 놈은 마이너스 3B0래. 그러면 요거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2BA 마이너스 B0 요게 마이너스 3B0래. 그러면 요거 넘기면은 BA라는 것은 마이너스 B0가 나옵니다. 그렇죠? A라는 게 P라는 장소에 마이너스 B0를 만든다.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든다라는 것은 결국에 A의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흐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만 구해주면 됩니까? 요 친구의 정체만 보면 됩니다. 그렇죠? 요 친구의 정체만 보면 돼요. 자, BA라는 게 마이너스 B0였고 마이너스 B0 그리고 요 BC라는 게 마이너스 3B0였어. 그렇죠?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4B0 넘기면은 4B0 요 친구가 만드는 거 B0입니다. P에 만드는 게 요 친구가 양수니까 요 B라는 것은 위쪽 방향으로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 수밖에 없고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흐릅니다. 자, 이제 게임 끝입니다. 문제 들어가 볼게요.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플러스 Y냐? 아닙니다. Q에서 A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색이 Q에서 A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색이 B0 맞죠?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는 C가 B의 3배냐? 맞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답은 뭐야? 넘버 4!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후딱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는 이어서 18번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에서 나온 조건은 쌤이 PPT로 써놨어야 됐는데 안 써놨어. 쏘리합니다. 그래서 요거 좀 잠시 볼게요. 18번입니다. 자, 요 도선이 지금 요 자기장 영역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2번 같은 경우 원래 정보가 없어요. 얘가 나오는지 아니면 얘가 들어가는지 그런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봐봐요. 요 친구가 D를 지날 때와 요 친구가 D를 지날 때 살짝 그려줍니다. D를 지날 때 이렇게 그려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D를 지날 때 이렇게 그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D를 지날 때 여기잖아. 쓱 3D를 지날 때 살짝 애매하게 그려줬어요. 자, 이랬을 때 유도 전류의 방향 서로 반대입니다. 전류 방향은 서로 반대고요. 그 다음에 D를 지날 때가 3D를 지날 때보다 유도 전류의 세기가 작대요. D를 지날 때 요게 3D를 지날 때 요것보다 작다. 이러한 두 가지 힌트가 나왔어요. 요거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경우의 수는 총 4가지예요. 뭐냐? 얘가 들어갈 때와 얘가 나올 때, 그리고 얘가 들어가긴 하는데 자기장이 강할 때와 약할 때, 얘가 나올 때 자기장의 세기가 강할 때와 약할 때, 요 4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경우의 세기를 경우의 수를 이제 어떻게 줄여가느냐? 여기 있는 정보들을 이용해서 차근차근 없애 나갈 겁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보자고.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라네.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자기장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왼쪽 친구를 A라고 할 거고 오른쪽 친구를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 나오는 상황에서 도선은 들어가고 있어.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야 돼? 내 몸에 이렇게 뚫고 나오는 자기장이 맞네. 이거 불쾌해. 나 이거 쳐내줘야겠어. 해서 요 친구는 요쪽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를 거야. 자, 반면에 이제는 요렇게 되어 있는 상황. 오케이? 요 상황에서 요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자, 경우의 수는 2가지입니다. 자기장이 요 놈이 더 센 경우. 요렇게 막 환공포증 생길 정도로 막 그려줘요. 더 세면은 요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내 몸에 요렇게 박히는 뚫고 나오는 자기장이 많아지네. 나 이거 가지치기 해줘야겠어. 해서 요렇게 흐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경우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요 자기장이 이제 약할 때입니다. 띡띡. 자기장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장이 약해? 자기장이 약해지네. 이거 보충해줘야겠어. 해서 요렇게 흐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은 정리해 볼게요. 첫째, 자기장이 나옵니다. 요 나오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만 용인이 되냐면은 바로 요 자기장 2번 영역의 자기장의 세기가 굉장히 작아야 돼. 요 B2라는 것은 요 B0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 오케이 납득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드가는 입니다. 자, 이제 드가는 걸로 한번 그려줄 거예요. 자, 드가는 걸로 그려줄 건데 이제 드가는 놈의 세기가 굉장히 세요. 오케이? 여기 있는 요 B0보다 세다 이거야. 그러면은 어떤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느냐? 요렇게 들어갔을 때 들어가는 놈이 증가하네. 나 이거 불쾌하네. 요거 없애줘야겠어. 요쪽 방향으로 흐를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갔을 때도 들어가는 놈이 증가하네. 요쪽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말도 안 되죠. 자, 그래서 들어가는 요 센 경우는 살펴볼 수 없고요. 약한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 약한 경우. 약한 경우를 살펴보면은 여기 뚫고 나오는 놈의 영향이 더 크잖아. 요쪽 친구의 영향이 더 크다고. 요 놈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나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어떻게 해주긴 요거 쳐내줘야겠네. 해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 요렇게 흐릅니다. 반면에 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요 친구의 영향은 작아지고 요 들어가는 놈이 증가하네.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해줘야 돼? 요거 쳐내야 됩니다. 따라서 요렇게 흐릅니다. 알겠나요?
따라서 요 경우와 요 경우 둘 다 지금 논리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D 위치에 있을 때와 3D 위치에 있을 때 유도전류의 세기는 3D가 더 크대요. 자, D 위치에 있을 때, 3D 위치에 있을 때 유도전류의 세기는 누가 더 크다? 그쵸? 3D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해야 도대체 3D 위치에 있을 때 요게 더 큰가 한번 살펴볼게요. 요 3D 위치에 있을 때 일단 어떤 경우를 살펴봤냐면은 일단 나오는 경우예요. 나오는 경우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는 경우 같은 경우 지금 2번 영역의 자기장은 굉장히 작았어야 됐어요. 그렇죠? 여기는 작고 작아. 그렇죠? 자, 1번 영역 요 A번 영역 여기에서 나오고 요때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가 작고 여기 더 커. 요 나오는 경우에 요게 가능할까? 결론만 얘기하자면 불가능합니다. 알겠나요? 봐봐. 요거를 공식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뭐냐? 요 B2 요렇게 되어 있고 요 첫 번째 요 위쪽 영역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유도 전압의 크기는 요쪽 길이가 D라고 했고요. 요 움직이는 속도를 V라고 했을 때 바로 B2 D V 요 친구에 의해서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유도 전압은 얼마냐면은 B0 그 다음에 DV가 됩니다. A 위치에 있을 때 지금 만들어지는 것은 DV로 묶고요. B0 플러스 B2가 됩니다. 글자 봐라. 날라다니네. 이렇게 돼요. 반면에 B 위치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요것도 DV 이렇게 묶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장의 변화 정도를 볼 건데 2번 위치에 있을 때는 요 위에서는 사실 자기장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장 변화는 요것만 존재하는데 자기장의 변화 어떻게 되냐면은 절대값만 비교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B0 마이너스 B2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자기장 요 차이만큼 이렇게 유도 전압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누가 더 큽니까? 이거 딱 봐도 요 A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여 요거 없애줍니다. 그러면 남는 경우에서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요 상황은 지금 요 친구가 들어가는 상황이 맞고요. 근데 요 2번 영역의 자기장의 절대값은 요 B0보다 작다 요거야. 알겠습니까? 이제 문제 들어가 볼게요. 2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수직으로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3D를 지날 때 피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 3D를 지날 때 유도전류의 방향은 내 몸에 지금 뚫고 들어가는 놈이 많아지니까 요거 쳐내야겠네요. 따라서 요렇게 위쪽으로 흘러야 됩니다. 플러스 Y 맞고요. 피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D를 지날 때가 5D를 지날 때보다 작다. D를 지날 때가 5D를 지날 때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어떻게 계산해 줘야 됩니까? D를 지날 때가 5D를 지날 때보다 작다.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구했던 거 이용해야 됩니다. 요 유도전압 뭐였습니까? 불러봐. 자기장, 길이, 속도 요 세 마리의 곱으로 결정됩니다. 요 놈 이용해서 구해줘야 된다. 요거예요. 한번 그러면 해볼게요. D를 지날 때가 5D를 지날 때보다 작다? D를 지날 때는 어떤데? 여기 거리 D고요. 여기 거리 D고요. 자, D를 지날 때, 즉 A 경우, 왼쪽 경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요 놈 같은 경우 들어가는 놈이야. 그리고 요 놈 나오는 놈이야. 그래서 어떻게 계산해 줄 수 있느냐? 아까처럼 DV로 묶고요. 그 다음에 B0, 그 다음에 마이너스 B2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D를 지날 때 한번 보겠습니다. 5D입니다. 5D를 지날 때 여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는 어떻게 계산해? 여기도 일단 DV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리고 DV로 묶고 여기 자기장은 B0, 여기 자기장은 B2. 그러면은
B0 마이너스 B2 여기는 곱하기 어떻게 돼요? 2가 됩니다. 보이십니까? 왜? 요 놈과 그 다음에 요 놈. 쉽게 말해서 여기는 길이가 2D니까 오케이? 그래서 2D, V 그리고 요 자기장의 차 B0 마이너스 B2 다시금 한번 감상해 보세요. 보이십니까? 요 A, D를 지날 때에는 B0 마이너스 B2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럼 딱 봐도 누가 더 커? B가 더 크죠? 그래서 D를 지날 때가 OD를 지날 때보다 작다. 이거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뭐다? 넘버 5.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두 문제 남았습니다. 끝내봅시다. 자, 3전화 문제입니다. 3전화 문제인데 요거 방심해선 안 됩니다. 차근차근 근데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요것도 쉽게 격파에 나갈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A 같은 경우 오른쪽으로 힘이 F만큼 작용해. B도 오른쪽으로 작용해. 3전화에서 지금 두 가지 힘의 방향이 나왔다라는 것은 요 C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도 이렇게 알 수 있다 이거야. 그렇죠? 그리고 A와 B가 이렇게 체인지 됐을 때 C에 작용하는 힘이 지금 현재 EF야. 자,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요구하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C는 양전하냐 묻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계산해 줘야겠네.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한번 경우의 수들을 한번 쭉 나열해 볼게요. 요 A가 플러스라는 것은 플러스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인력이 작용한다라는 것은 B, C 둘 중 하나는 뭐여야 돼? 마이너스여야 된다 이거야. 둘 중 하나는 마이너스야. 그래서 마이너스 혹은 요 C가 마이너스인 경우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요 B가 마이너스일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C가 풀 맞잖아요. 그렇죠? C가 플러스일 때 한번 볼게. C가 플러스일 때 이건 논리적으로 그렇게 큰 하자는 없어요. 사실. 그렇죠? C가 마이너스일 때 이건 뭐야? C가 마이너스일 때 보면은 자 A는 당연히 오른쪽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돼? B는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논리적으로 하자가 있죠. 그래서 일단 가능한 한 경우의 수는 B, C가 바로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B가 플러스일 때 그리고 C가 마이너스일 때 혹은 B가 마이너스일 때 C가 마이너스일 때 볼게요. 자, 일단 A 플러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A 같은 경우 C에 의해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B 같은 경우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 게 타당하고 C 왼쪽으로 가는 거 너무 타당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경우의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도 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돼요? 안 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불가하죠. 왜?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됐다라면은 B는 무조건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능한 한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오른쪽 상황과 비교해서 요거 확정 지어 보겠습니다. B, C가 맞불 혹은 뿔마 이렇게 된다 했어.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 요렇게 B가 마이너스인 경우 C가 플러스인 경우 그 다음에 B가 플러스인 경우 C가 마이너스인 경우 한번 볼게요. 어떤 게 타당하나? C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고 있어요. 만약에 B가 플러스고 A 플러스고 C가 마이너스야? 그러면 C 입장에서 왼쪽에 다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힘을 받아야 돼. 근데 오른쪽으로 힘을 받으므로 뿔마 요거 틀립니다. 뿔마 틀려요. 따라서 맞는 건 B가 마이너스고 C가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은 B는 마이너스 C 플러스, B 마이너스 C 플러스 이렇게 나온다. 오케이? 따라서 C는 양전하냐? 예스! 맞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냐? 이건 너무 타당하죠? B 마이너스인 외로운 고독한 B 입장에서 오른쪽이 싹 다 플러스야. 그러면 너무 가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X 아닙니다. 세 번째.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3F보다 크냐? 라고 묻고 있어요. 요 A 입장에서 전기력을 어떻게 도대체 계산해 줘야 될까? 주어진 요 정황 증거로 우리는 계산해 줘야 됩니다. 알겠나요? 자, 봐봐요. 일단 요 가에서 A는 F만큼 힘을 받잖아. 그래서 오른쪽으로 힘을 받네.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누구한테 힘을 받냐면 첫째, B가 지금 A를 어떻게 하고 있어?
끌어당기고 있고 그 다음에 C가 이렇게 밀고 있는데 거리가 지금 2이므로 이렇게 4분의 1 곱해줍니다. 참고로 FCA는 거리가 D일 때 주는 힘. 지금 거리가 2D니까 이렇게 계산해 준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 한번 계산해 줄게요. C 입장에서는 지금 플러스 EF만큼 오른쪽으로 힘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 A에 의해서죠. 그쵸? 플러스 F, A가 C를 밀고 있어요. 그리고 B는 왼쪽으로 잡아당기고 있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F, B, C입니다. 오케이? 자, 나에서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A에 작용하는 힘이야.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A에 작용하는 힘인데 A 같은 경우 왼쪽 방향으로 작용하죠. 바로 A에게 작용하는 힘, 이 친구는 그래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 그리고 C가 A를 미는 힘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계산해야 되는데 요거를 어디에서 구하느냐? 여기에서 구해줘야 된다. 요 소리야. 알겠습니까? FBA 어디 있나 봤더니 여기 있네. FBA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은 FBA라는 것은 F 플러스 4분의 FCA이고 그 다음에 FCA 요 친구의 정체는 2F 플러스 4분의 FBC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결국에는 요 힘의 크기를 구해야 되니까 요거 더해주면은 결국 그 정체가 3F 플러스 4분의 FCA 플러스 4분의 FBC입니다. 이 친구는 당연히 3F보다 클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F보다 크다. 요거 참이죠. 그래서 답은 넘버 3,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거 후딱 한번 살펴볼게요. 요것도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인데 요것도 결국에는 계산 연습입니다. 그리고 정형화된 방법으로 빨리 하면 돼요. 봐봐. 여기에서의 속력과 여기에서의 속력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P에서가 이 시작점 R에서의 4분의 5배래요. 요거를 자연수 정보로 바꿔줄게. 그러면 여기가 4V고 여기가 5V 이렇게 나옵니다. 오른쪽에 V가 있기 때문에 여기 4V0, 5V0로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요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여기에서 둘 다 어떻다? 동일하다. 이랬을 때 요 높이를 구하라. 요건데 요 뭐 이지 피지 하잖아. 뭐 해줘야 돼? 우리가 늘 해주던가 표 그려주자 이거야.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요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바로 뭐다?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요 친구와 동일하다.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외역 외우라고 했죠. 외력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다. 즉 요거는 마찰력이 한 일입니다. 마찰력이 한 일입니다. 알겠나요? 그러면은 요 상황과 요 상황에 대해서 식 한번 써줄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얼마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죠. 따라서 2분의 1m 나중 속도 v 제곱 마이너스 25 v0 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얼마입니까? 얘는 증가했습니다. 9mgh 증가했고요. 이게 바로 뭐다? 그렇죠? 마찰력이 한 일입니다.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그리고 요 상황에서도 계산해 줄게.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제로예요. 그리고 운동 에너지 변화량 봤더니 2분의 1m v 제곱 마이너스 16 v0 제곱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결국에는 요 친구가 요 두 가지 변화를 겪어서 결국에는 요만큼의 속도를 갖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게 일단 요것과 요것이 같고 요게 바로 날아간 에너지입니다. 요 날아간 에너지를 얼마라고 할 거냐면은 E0라고 한번 해줄까요? 오케이? E0라고 해줄게. E0라고 해줄 거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요 놈에 대해서 다시 식을 써줄 수 있는데 뭐냐? 요 놈이 E0를 잃었을 때 오케이? E0를 잃었을 때 요만큼의 운동 상태가 된다. 요걸 한번 해줄 거예요. 뭔 소리냐? 봐봐. 요놈과 관련해서도 위와 관련된 식을 써줄 건데 봐봐요. 운동 에너지 변화량 얼마입니까? 2분의 1m v 제곱 마이너스 9v 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어. 이게 바로 운동 에너지 변화량.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얼마냐면 8mgh입니다. 그렇죠? 요 전체 값에다가 2분의 1 때려준 게 여기에 있는 요 식과 동일하다 이거예요. 요거 하나 둘 셋 연립해주면 게임 셋이겠네. 그렇죠? 일단 요 위와 아래 연립해 주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2분의 1 mv제곱, 2분의 1 mv제곱 없앨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눈에 포착됐어. 그러면 없애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연립해 주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단 9mgh의 정체를 알 수 있는데 요거는 2분의 25mv0 제곱 그 다음에 요거 계산 때려주면 아하 마이너스 2분의 16mv0 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2분의 9mv0 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mgh라는 것은 2분의 1mv0 제곱 이렇게 첫 번째 예쁜 식이 나옵니다. 보이십니까? 요거 연립해서 구한 거예요. 요거 해서 이러한 결론이 나왔어. 이제 뭐 해주면 돼? 요거하고 뭐 이제 요거 나왔으니까 뭐 요거 연립해 주던 뭐 선택지는 무한합니다. 알겠나요? 일단 요거 계산해 줄게. 요거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2분의 m 마이너스 8v 제곱이죠? 근데 여기다가 2분의 1을 또 곱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mv 제곱 그리고 플러스 4mgh가 됩니다. 보이십니까? 요 값이 요 값과 동일하고 그 다음에 요 값과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에서 mgh의 정체를 요 놈으로 구해줬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를 여기다가 요렇게 대입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2mv 제곱 플러스 4mgh래. 그러면은 4mgh 그러면은 2mv0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요 값이 뭐랑 같냐? 요 놈이랑 같대요. 그러면은 똑같이 여기 있는 거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가져올게요.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mv 제곱 마이너스 8mv0 제곱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요 놈과 요 놈, 요 놈과 요 놈 옮겨서 정리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정리해 줍니다. 자, 요거는 요 놈과 뭉쳐주고요. 요 놈은 요 놈과 뭉쳐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다음과 같습니다. 요 놈 뭉쳐주면은 10mv0 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2분의 5mv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어떻게 나오느냐? 요거 약분 때려주고요. mv0 제곱이라는 것은 4분의 1mv 제곱이 나오는데 요 위에 있는 것과 연결시켜 줄 수 있겠네요. 바로 2분의 1 때려주면 되니까 요거는 8분의 1mv 제곱입니다. 자, 이제 라스트입니다. 뭐냐? 막타 치러 가자고요. 요 친구가 요만큼 올라갔을 때 요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됐어. 자, 그러면은 저거 이용해서 식 하나 써주고요. 우리가 방금 구한 거 요거 대입해 줄 겁니다. 요거. 자,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얼마였습니까? 그쵸? 2분의 1m 25v0 제곱 마이너스 9v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mghp 요 hp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게 바로 얼마야? 여기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없습니다. 제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구해줘야 되니까 요걸 일단 계산해 줘야겠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요거 이용해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요거. 그렇죠? 요거 이용해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지금 25v0 제곱 마이너스 9v 제곱이 나왔는데 요거는 요 두 놈만 연결하면은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v0 제곱이라는 것은 결국 얼마야? 4분의 v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요건 어떻게 됩니까? 4분의 25v 제곱 마이너스 9v 제곱이 될 것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4분의 11v 제곱이 됩니다. 맞나요?
요 친구가 요렇게 나온다고. 따라서 요 MGHP 요 친구의 정체는 다름 아닌 8분의 11 MV 제곱이 될 것이고, 자 8분의 1 MV 제곱은 MGH였으니까 요건 11 MGH가 됩니다. 따라서 HP의 정체는 바로 11H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계산이 아직 익숙치 않아서 녹록지는 않았을 건데,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날만 잘 잡고 연습해 주면은 충분히 우리가 격파해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본 수업 때 보도록 하자고요. 그럼 안녕.